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 환경공학 화학 지방직 서울시 대비한 기초 강좌가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초반에는 기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탄탄함이 중요해요, 화학은. 화학은 기본만 잘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다면은,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능력적 여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이고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하나하나씩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환을 보시면은 이제 처음 페이지부터 이제 화학의 언어 해가지고 제가 기초로 정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환경직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단위가 일반화까지 포함되는 단위는 맞아요. 근데 일반화기 포함되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부분적으로 전부 설명을 할 것이고,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좀 알아야 될 필수한 내용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기본 강좌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까먹잖아요, 그죠? 까먹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준비를 할 겁니다. 화학은 이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할 겁니다.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시간적 투자는 여기서 맥시멈으로 한다라고만 여러분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충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기초 강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환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인류화학 해가지고 불의 발견, 철의 이용, 그 다음에 비료 관련된 암모니아 합성법, 그 다음에 화석연료 등등에 대한 기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 내용들은 이 교과 과정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미리 한번 좀 읽어봐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깐만 언급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읽어주세요. 알았죠? 그냥 읽어만 보세요. 나중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패스하고요. 3페이지 쪽으로 가서요. 3페이지 맞나요? 맞죠? 화학 구성 성분이라는 데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토대로 그냥 참고하시고, 교환은 참고하시고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일단 우리가 하는 건 화학 기초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센 기초입니다.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죠. 근데 센 기초라도 아주 중요해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화학 기초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 먼저 확인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원자라는 말이 나오고 원소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죠? 일단은 요거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원자와 원소는 정확히 일단 구별을 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자의 정의는 뭘까? 원자는 아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의는 뭘까요? 원자는 물질을 이룰 때 가장 작은 뭐죠?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돌턴의 원자설에서 제시될 건데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죠? 기본 입자입니다. 물론 더 쪼개져요. 양성자, 중성자로 쪼개집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입자, 이게 원자예요. 원소는 뭘까요? 원소는 그 원자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원소는요, 화학적 어떤 성질을 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름표예요. 그죠? 여기 금이 있어요. 금이 있고, 금이 있겠죠. 금. 여기 철이 있어요. 금덩어리, 철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입자. 그 다음에 철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물질을 이루는 작은 입자.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예요. 그럼 얘네들은 원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자와 이 원자는 성질이 어때요? 완전 달라요. 우리들한테 가져봐 그러면 철 같겠니? 금 같죠, 그죠? 왜?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 성질을 표현한 걸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원소라는 건 원자의 성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기호로 써요. 그죠? 얘는 AU 이렇게 쓰고 얘는 FE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걸 원소 기호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건 원소에 대한 성질이죠. 원자에 대한 성질을 표시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장 작은 입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은 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네들은 성질과 일단은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원자는요. 원자는 종류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따져야 돼. 원자가 몇 개냐 이런 거 따질 때는 개수로만 따지셔야 돼요. 가장 작은 입자가 몇 개 있느냐 이걸로만 따지시는 거고, 원소 이렇게 나옵니다. 원소는 종류를 따지는 겁니다. 종류가 몇 종류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원소 그러면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소는 개수의 의미가 아니라 종류가 몇 가지냐라는 걸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자와 원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H2CO3가 있다. 자, 얘는 몇 개 원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 화합물은 몇 개 원자로 되어 있습니까? 자, 원자를 따진다는 얘기는요. 가장 작은 입자만 따지면 돼요. 종류 상관 없다 그랬죠? 그럼 이건 수소라는 물질이죠? 이거는 탄소고요. 이거는 산소예요. 그럼 수소라는 게 여기 몇 개 있다는 얘기일까요? 2개 있다는 거죠. 수소 작은 게 2개 있고 탄소는 하나 있고 산소는 3개 있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입자는 총 몇 개죠? 6개로. 그럼 이 물질에서 원자의 구성은 몇 개다? 6개다. 그러니까 원소의 구성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원소는 개수가 아니라 종류라 그랬죠. 종류는 수소, 탄소, 산소 몇 개 종류로? 3개의 종류로 돼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물어볼 때 원자로 물어보느냐 원소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어때요? 완전 갈려져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봐요. 자, 이런 게 있네요. KHSO4 KH2SO4. 자, 이건 몇 개? KHSO4 아니죠? 이렇게 되겠죠. KHSO4가 있다. 자, 여러분 몇 개 원소로 되어 있나요? 원소 몇 개? 원소는 하나, 둘, 셋, 4개로 되어 있는 거죠. 몇 개 원자로 되어 있나요?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요. 그죠? 원자 7개에 원소는 몇 개? 4개로 돼 있어요. 라는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와 원소를 문제 나왔을 때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모래 개념에서 원자 수 찾아라, 원소 수 찾아라 이런 걸 몰 개념으로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니까 원자와 원소 중요한 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보통 원소의 개수 찾을 때는 항상 원소기호상 어떤 형태로? 대문자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수를 세면 돼요. 원소를 찾아라. 원소 개수 몇 개냐? 대문자로 표시된 게 몇 개 있느냐? 맞죠? 그죠? 이게 원자와 원소입니다. 첫 번째로 원자 원소를 구별해라. 두 번째. 그러면 원자의 구성을 살펴봅니다. 그죠? 그럼 아주 작은 입자부터 출발하니까 원자의 구성.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물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는 쪼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교환하고 이 설명이 좀 달라요. 교환은 참고로만 지금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나중에 확인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를 지금 해두시면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일단 원자의 구성입니다. 원자의 구성. 원자는 구성이 됐는데 보통 이게 뭐로 구성이 돼 있죠? 양성자와 그렇죠?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맞죠? 그죠? 이 세 가지 입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양성자는 보통 이제 플러스로 쓸 거고, 전자는 이렇게 쓸 겁니다. 이 세 가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원자예요. 근데 원자는요, 이렇게 세 가지 입자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질량의 비. 그렇죠? 각각 입자는 아주 작지만 뭐를 가지고 있다? 질량이 나갈 겁니다. 이 질량이요. 몇 대 몇이냐면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상대적인 값으로 비를 세워요. 얘 질량이 양성자가 1이면 중성자도 1이고 전자는 얼마입니까? 1837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질량의 비는 전자는 1837개 또는 1840개 정도가 모여야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의 질량과 어떻죠? 같아져요. 그럼 전자는 거의 질량이 나가나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에서는 거의 전자는 뭐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전하량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정기적 양이겠죠? 전하량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얘가 플러스 1이라면 얘는 전하량이 없고 얘는 마이너스 1 정도의 전기량을 가져요. 자, 이렇게 전하량은요, 질량은 양성자와 전자가 차이가 엄청 나는데 전하량은 양성자와 전자가 1대1입니다. 절대값이 1대1이죠. 그죠? 1대1. 보통 이 전하량은요, 플러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얘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 정도의 전하량이죠. 너무 작은 값이에요. 너무 작은 값이니까 이걸 다 쓰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대1의 비로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원자의 구성은 질량과 전하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어떤 거에서 결정이 되죠? 양성자하고 중성자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 수 합을 뭐라 그러냐면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걸치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수는 질량의 대부분에 나가는 것만 정하는 거예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자량이라고 하면 원자의 총 질량이죠. 그러니까 원자량이 클까요? 질량수가 클까요? 원자량이 클까요? 질량수가 클까요? 당연히 원자량이 클 거예요. 왜 크죠? 원자량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다 뭐 한 거죠?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량수에다 뭐까지 더한 거죠? 아주 작지만 전자의 질량까지 더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만 얘기하는 거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실제 값은, 원자량이라는 값은 전자까지 포함되잖아요. 근데 실제 값은 누가 더 커요? 원자량이 좀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는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왜? 전자의 질량이 어떻게? 너무 작으니까 거의 무시하고 그냥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절대 달라요. 질량수 원자량은 다르죠. 얘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씁니까? 비슷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용어들이죠. 용어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원자는요, 또 이 양성자와 전자수가 모든 원자는 어떻죠? 같아요. 모든 원자, 양성자가 10개면 전자도 10개예요. 그죠? 양성자가 12개면 전자도 12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수가 같으니까 정기적으로 그 입자는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모든 원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다? 중성인 상태입니다. 라는 거.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입자 따질 때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무슨 수가 같다 항상? 전자의 수가 무조건 같은 겁니다. 근데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같을까요? 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원자라는 말이 나오면 양성자와 전자 수는 뭐하다? 무조건 같습니다. 이건 꼭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나오면 양성자와 전자 수는 무조건 같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원자의 구성이에요. 그럼 원자의 기본 모델이 이렇게 생겼죠. 양성자 가운데 있고 중성자 있고 그 주변으로 뭘 돌아요? 전자가 하나 돌아요. 이런 식의 표현이 원자의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이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몰려있는 요거를 우리는 원자의 중심, 그래서 원자 뭐라 그러죠? 원자 핵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원자 핵. 맞니?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전자가 돌아요. 그죠?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죠. 원자의 핵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원자 핵은 원자 핵의 질량, 즉 원자 핵량. 이건 뭘 얘기할까요? 원자 핵의 질량 이런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원자 핵량이 얼마니? 이거 뭘 찾아야 돼요? 질량수를 찾아야 되겠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값이니까 이 값의 양, 즉 원자 핵량은 무슨 양이다? 질량수의 값을 언급하면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죠. 원자 핵 전하량, 원자 핵인데요. 이런 말로도 기억하자. 원자 핵 전하량.
자, 원자 핵 전하량이 크다 작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원자 핵 전하량은 뭘 얘기하는 거니? 원자 핵 전하량은 뭘까요? 원자 핵 전하량은 원자 핵에 띈 정기적 성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는 것들 중에서 정기적 성질을 띠는 건 뭐죠? 양성자 수를 얘기합니다. 양성자 수를 얘기하죠. 근데 나중엔 알지만 이 양성자 수는 뭐랑 똑같아? 전자 수하고 원자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는 곧 뭐다?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원자 핵전하량이라는 말은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 거고 양성자 수는 결국은 뭘 의미한다? 원자 번호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같이 똑같은 상황을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만 찾아주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았듯이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어떻죠? 같게 나오게 됩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질량수가 얼마일까요? 이 물질의 질량수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거죠.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상대적으로 1 정도 같네요. 질량이. 그럼 질량은 2가 되겠네요. 맞죠? 원자 번호는 몇 번일까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원자 번호는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네 상태는 이제 우리는 원자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원자 상태를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식이 있죠. 원자에 대한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A라는 원자가 있으면 이 주변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A, B, C, D 숫자가 쭉 적게 돼요. 이 숫자들의 의미를 다시 보죠. A라고 하는 쪽에 숫자가 적혀 있네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원자 번호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수소가 있다. 얘가 수소죠. 수소가 있으면 여기에다 뭘 쓰니? 1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원자 번호가 1이야. 그럼 양성자 몇 개입니까? 하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원자라니까.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수가 몇 개죠?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여러 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 하나가 주어지면은 그 입자의 양성자의 수를 알 수 있고 무슨 수? 전자의 수를 알 수 있죠. 근데 뭐는 절대 몰라요. 중성자 수는 몇 개인지 모릅니다. 입자수 셀 때 중성자는 몰라요. 자, 이걸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자, B의 수. 자, B의 수는 이건 우리는 무슨 수라 그래? 질량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쓴다. 그럼 이 입자의 질량수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다. 자, 질량수는요.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하면 됩니다.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B에서 A를 빼면 여기서 이걸 빼면 뭐죠? 2-1이 되네요. 하나 남죠? 이건 누굴까요? 중성자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즉 B-A 값은 결국 무슨 수다? 중성자의 개수를, 중성자 수를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동위원소나 이런 거 따질 때 많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수가 있어요. 자, C라는 수는 우리는 무슨 수라고 하냐면 이거를 산화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긴 산화수. 자, 산화수는 그 입자의 전기적 성질을 알려주는 수예요. 산화수라는 건 요 규퉁에 쓰는 거죠. 이거는 그 입자의 전기적 성질을 표현한 수입니다. 전기적 성질. 자, 지금 얘 입장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얼마죠?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수는 이건 항상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가 하나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플러스는 하나지만 전자는 두 개가 되니까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자가 도망가게 된다면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만 나오겠네. 그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값의 산화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전기적 성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숫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플러스 숫자를 쓸 수 있고 0 하나도 안 쓸 수 있고 마이너스 숫자를 쓸 수 있는 거고요. 플러스 수를 썼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플러스가 전자보다 많아요. 원자일 때는 똑같은데요. 플러스가 더 많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들어온 게 아니죠. 양성자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양성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전자의 이동으로 생겨요. 다시요. 산화수의 어떤 변화는 뭐의 이동으로만 생긴다? 양성자 아닙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산화 환원 반응 이런 게 아주 언급되는 중요한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플러스면 뭐죠?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양이온이라 그러고요. 얘는 전자를 뭐 하는 상황이죠? 잃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자를 잃어야. 마이너스는 전자를 뭐 하는 거죠? 전자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경우죠. 자, 이 0인 건 뭐죠? 0인 건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어떤 상태에서 얘기해? 원자 상태에서 얘기하겠죠. 원자 또는 이 원자들이 모여서 된 뭐죠? 분자 또는 화합물. 그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산화수는 전부 다 0이 될 거예요. 전자수들이 다 양성자수와 동일합니다. 자, 보통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전자를 잃어야 되고요. 어떤 입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어떤 입자가 외부에서 전자를 더 얻어오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특히 이렇게 플러스를 띠는 상태 입자를 무슨 이온이라 그런다? 이온이라 그러고요. 양이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상태를 띠는 건 뭐라 그러죠? 음이 온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은요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를 우리 산화수로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 가지고 이제 산화론 반응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산화수로는 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가 있는데요. B가 3 플러스고요. 얘가 14야. 그럼 양성자 몇 개 있어요? 이 이온에 양성자 몇 개 있어요? 양성자 14개 있는 거예요. 그죠? 전자 몇 개 있습니까? 이 입자에 전자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다 아는 거잖아요. 뭐하러 이런 거 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지? 근데 중요해요. 양성자 14개 있죠. 원자라면 마이너스도 몇 개 있어야 돼요? 14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플러스 3이에요. 플러스 3이라면 플러스는 14개 그대로예요. 뭐의 이동으로 전기적 성질이 생긴다? 전자 이동으로. 몇 개가 없어져야 되죠? 3개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전자 몇 개죠?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입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24야. 그럼 중성자 몇 개 있어요? 이 입자의 중성자는 여기서 빼면 되겠네요, 그죠?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입자에 대해서 양성자, 전자, 중성자 수를 전부 다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부담 없이 보셔야 될 겁니다. 동위원소나 이제 이온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많이 나오게 되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보죠. A라는 게 있어요. A라는 원자가요, 뭐 17이에요. 자, 얘가 3 마이너스예요. 얘가 29예요. 자, 그럼 양성자 몇 개 있습니까? 입자 양성자는 17개 있는 거죠. 그죠? 전자 몇 개 있어요? 전자는 17개 전자에 3-라는 건 전자를 뭐 한 거죠? 얻은 거예요. 전자 3개가 들어온 거죠. 전자는 20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성자 수 몇 개 있죠? 중성자 수는 여기서 이거를 뭐 해주면 돼? 그냥 빼주면 돼요. 그죠? 얘는 모두 12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두자. 원자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원자에 대한 구성 물질의 표현 방법.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여러분, 여기 있는 숫자는 뭘 얘기하죠? 여기 있는 숫자는 원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원자. H2 그러면 원자 몇 개 있다는 거죠? 2개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아니죠. 원자의 개수입니다. 수소 원자가 작은 게 몇 개 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자의 수. 됐나요? 원소의 주변적인 상황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용어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들어 주시고 모든 원자는 양성자 전자수가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전자를 잃게 되면은 양이온, 전자를 얻게 되면은 음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얘는 전자를 잃고 왜 얘는 전자를 얻을까요? 얘는 이제 성질에 따라서 나눠질 거예요. 이제 전기 음성도냐, 이온화 에너지냐, 전자 친화도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봅니다. 기초 세 번째.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원자의 안정성을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아요 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그 원자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자는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지구상에는 118개의 원자들이 있어요. 이 원자들은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원자가 불안정하니까 얘네들이 뭐 하죠? 안정하려고 다른 거랑 뭐해? 만나는 거예요. 그 다른 거랑 만나는 걸 화학 결합이라 그러고, 화학 결합을 계속 안정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물질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사람도 안정해 불안정해? 이렇게 구성적인 원자가 안정한 원자들이 안정한 걸 추구해서 사람이라는 물질을 만들었지만 이 구성된 이 사람도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니까 막 결혼하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친구도 만나고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물론 오다쿠는 혼자 살겠지만 그건 힘들어요. 그죠? 누군가 다 붙어야 돼요. 그럼 이건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정하려고 계속 한다는 얘기죠. 목표죠. 인생의 목표, 원자의 목표예요. 그죠? 원자는 최선을 다해서 안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안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 때문인가? 기준이 있어요. 그죠? 원자는 어떻게 안정하냐 이거죠. 사람은 어떻게 안정합니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안정한가요? 절대 아니죠. 맞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안정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원자도 안정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다양한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원자의 안정성은 일단 우리가 기초에서는 뭐로만 기억하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정한다라는 겁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이게 원자의 기본이에요. 그죠? 그 원자는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얘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라는 소리죠? 옥텟이라는 말은 뭘까? 옥텟은 8개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가 채워지면 8개를 채워지면 전자 껍질,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몇 개만 들어가면 8개만 들어가면 그 원자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한다는 얘기지? 노력하는 게 옥텟 규칙이에요. 다시요. 옥텟 규칙은 이 전자, 무슨 전자라 그러냐면요. 이건 가장 바깥쪽 최외곽 뭐다?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외곽 전자 껍질에 있는 껍질에 전자의 수가 몇 개? 8개를 채우려고 모든 원자들은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예외적인 건 너무 많아요. 필요 없고 일단 이걸 토대로 해서 대부분의 원자들은 안정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죠. 자, 나트륨을 예로 쉽게 들어봅시다. 자, 나트륨은요. 원자 번호가 11번 이렇게 정합니다.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그럼 얘는 원자의 모형을 잠깐 그려보면 가운데 양성자가 몇 개 있죠? 11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가 모두 11개 또 남아있을 텐데 그 전자가 이 주위에 빙글빙글 돌아요. 그죠? 빙글빙글 도는데 첫 번째 궤도를 돌아요. 이게 궤도, 전자가 도는 궤도. 여기 첫 번째는 약속합니다. 몇 개만 돌면은 얘네들이 반발력이 최소화되냐면 2개만 돌아도 최소화돼요. 2개만 돌아도 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그럼 몇 개 남았죠? 9개 맞냐? 9개 남았군요. 9개 자, 이제 두 번째 궤도부터는 몇 개씩 들어가야 돼요? 이제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게 최대한 안정화, 반발력이 최대하게 안정화된 상황이에요. 그럼 나머지 전자가 더 뛰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반발력 때문에 튀어나와요. 그럼 다른 번쪽 궤도로 또 옮겨간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형태가 나트륨의 원자 모델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나트륨은 안정한 원자입니까? 불안정한 원자입니까?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우린 약속했습니다. 이 가장 바깥쪽, 전자가 배치된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가 돼야 된다? 8개가 돼야 되는데 8개가 되지 못했죠. 그럼 얘는 불안정한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공기 중에 나오고 나면 금방 산소와 물하고 엄청나게 반응을 해서 얘가 안정하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얘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2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자를 몇 개 얻어도 되죠? 7개를 얻어도 되고 하나를 뭐 해도 돼? 버려도 됩니다. 하나를 버려도 어때? 최각이 8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항상 화학은요. 그냥 순리적으로 갑니다. 어느 게 더 쉬워요? 7개 얻는 것보다 하나? 버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가 버려지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죠? 이 입자는. 그럼 하나를 버리죠. 그죠? 얘네들이 하나를 버려요. 하나를 버리는 순간 정기적 합이 달라지게 됩니다. 얘가 하나가 쑥 이렇게 나왔죠. 나오는 순간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가 몇 개 되죠?
10개로 바뀌죠. 그 정기적 합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하나 더 많으니까 여기 뭐가 생겨요? 플러스 1이라는 산화수를 정해줘야 되겠죠. 자, 우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양이온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이 되는 어떤 입자를 살펴보니까 이 전자는 원자 핵에 있는 구속으로부터 뭐 했죠? 벗어났습니다. 도망갔지요. 그럼 뭐를 얻었다는 얘기야? 자유를 얻었어요. 이런 전자를 무슨 전자? 자유전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계속 뭐를 만들어낸다는 소리와 같죠? 자유로운 전자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소리가 같고요. 그럼 자유전자가 계속 많아지면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전류가 흘러요. 전기적으로 도체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양이온이 되는 형태의 원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이다?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금속성 물질이죠. 금속은 거의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이온. 그럼 전부 다 자유전자를 얻게 된다. 전기가 흐르는 도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다른 거 한번 보죠. 플로르 한번 봅시다. 플로르는 원자번호 9번이에요. 원자번호 9번. 한번 그려봅니다. 플러스는 9개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7개 남았으니까 7개가 하나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플로르죠. 플로르는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다. 이유는 8개 안 채워졌잖아요. 그럼 얘는 8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른 어떤 물질에 있는 전자를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몇 개를 뺏겠어? 하나를 뺏어옵니다. 이렇게 하나를 뺏어와. 그럼 얘는 더 이상 안정화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양성자는 9개인데 전자는 몇 개예요? 전자는 10개가 돼버려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안정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자들은 불안정하니까 안정하려고 계속 이런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온이 되기도 하지만 전자를 얘한테 결과적으로는 얘 나온 전자가 얘네 둘이 반응한다면 이 나온 전자가 어디로 갔다는 소리예요? 일로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얘는 잃어서 안정화되고 얘는 얻어서 안정화되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뭐 됐다? 환원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얘는 전기음성도가 작고 얘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거든요. 여기 있는 전자를 지가 당겨서 만족시키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얘네들은 계속 화학적 결합을 하고 화학물질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가 불안정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원자가 안정하다면 어떻게 되죠?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 혼자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지? 대표적인 안정한 원자 있나요? 있죠. 18쪽 원소들은 안정합니다. 예를 들어 네온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 번호가 10번이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는 10개죠. 그럼 최외각의 전자는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몇 개가 채워져요? 8개가 채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총 전자는 10개예요. 그럼 얘는 옥텟 규칙을 충분히 뭐 하죠? 만족시켰죠. 그럼 얘는 더 이상 다른 거랑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 혼자 그냥 존재하는 형태로 많이 남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존재하죠. 얘는 이온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온이 만들어지지 않지요. 물론 나중에는 이온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놈도 있습니다. 18쪽 배치가. 여튼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정, 그 다음에 불안정한 거, 불안정한 원자가 안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음이온 되죠. 전자가 마이너스로 음이온이 되는 원소들은 대부분이 뭐죠? 비금속 원소입니다 라는 겁니다. 비금속 원소는 거의 대부분 음이온으로 바뀝니다 라는 거.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본으로 따집니다.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규칙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들은 좀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첫 번째 껍질은 옥텟 규칙 만족하나요? 요거 2개 들어가 안정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일로 올라가네요. 그럼 요거는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옥텟 규칙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지요. 옥텟 규칙은 전자 몇 개를 채워요? 8개를 채워야 하는 게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예요. 이건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아요. 얘는 듀엣 규칙이라 그래요. 그렇죠? 듀엣 규칙이라 그래. 달라요. 하지만 첫 번째 껍질은 몇 개만 있어도 안정이다? 2개만 들어가도 안정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헬륨이 있어요. 헬륨 원자번호 몇 번이죠? 2번이에요. 헬륨은 최외각 전자 껍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자 2개 이렇게 있겠죠? 헬륨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합니다. 얘 옥텟 규칙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지만 안정하죠. 그렇죠. 뭐 이런 예외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옥텟 규칙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원자의 안정성은 옥텟 규칙이 일단 기본입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나오는 거 우리 기본 강좌 시간에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네 번째는 이온의 종류. 이온의 종류를 정리합시다. 이온의 종류. 지금 여러분 교환은 일단은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교환이 아니라 지금 이 설명 들으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뭐 빈칸 같은 거에 잘 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온의 종류. 역시 여러분 이것도 역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화학은 기본적으로 암기할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온은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요. 양이온과 음이온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양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얘는 원자가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만드니까 양이온이 되는 건 대부분이 뭐죠? 금속류입니다. 금속류는 거의 다 양이온이 되죠. 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건 대부분 뭐다? 비금속에 한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이라는 건 어떤 게 양이온입니까? 양이온은 보통 전자를 잃어서 산화수를 갖는 건데 그 금속들이 전자를 한 가지만 잃는 건 아니거든요. 몇 개 다양하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칼리 금속 일종 원소들이 있어요. 나트륨, 뭐 리튬 포함해서 리튬, 칼륨 이런 거 있죠. 그죠?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어서 불안정해서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갖지요. 그 다음에 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도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가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일종 원소 수소도 있겠죠.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전자를 잃는 성향이 강하죠. 플러스를 가져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을 거예요. 알루미늄은 3플러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요. 플러스 1가짜리가 있네요. 그죠? 보통 알칼 일종 원소입니다. 은이 있고요. 은 정도 기억하시고 알루미늄은 3플러스 산화수를 가져요. 자, 근데 이거를 쓰지 않은 나머지의 금속들은 전부 여러분 그냥 2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2플러스. 구리 산화수 몇 플러스? 전자 몇 개 잃어요? 2개입니다. 2플러스가 일반적이죠. 근데 누가 분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구리 나오면 2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연 산화수 얼마일까요? 2플러스입니다. 2플러스. 코발트 알아요? 산화수 얼마예요? 모르죠. 모르면 2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기본으로. 물론 다른 게 와서 이게 산화수 막 변합니다. 음성도 큰 게 오면 막 당겨지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2플러스라고 생각하세요. 주석 얼마일까요? 주석. 2플러스예요. 납 얼마예요? 2플러스입니다. 금 얼마예요? 금. 2플러스예요. 백금 얼마입니까? 백금. 2플러스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2플러스입니다. 마그네슘 얼마예요? 산화수. 전자 몇 개 잃어요? 2개 잃어요. 그죠? 칼슘 몇 개 잃어요? 2개 잃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금속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종류가 많은데 산화수 다양하게 갔습니다. 다양하게 갔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기초에서는요. 그러니까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이온들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 없는 나머지 금속들은 몇 플러스다? 2플러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음이온은요. 산소, 황 정도의 산화수 아셔야죠. E-, 그 다음에 플로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까지도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17조 원소죠. 전부 다 마이너스 산화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름이 좀 다르죠.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죠? 산소 이온은 없어요. 소자나 소가 없는 것들은 화를 붙여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산소 이온 없어요. 무슨 이온? 산화이온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음이온은요 달라요. 얘는 뭘까요? 황이온 아닙니다. 황이온 없어요. 화이온입니다. 소는 화로 고쳐 읽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플로르 이온인가요? 플로르 이온 없어요. 화이온입니다. 그죠? 음이온은요 화를 붙여 읽어라. 얘는 소가 있네요. 염소 이온 아니죠? 무슨 이온? 염화이온. 얘는 브로민 이온 아니라 브로민 화이온. 얘는 아이오딘 이온이 아니라 아이오딘
화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음이온과 음이온 읽는 법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요 정도만 일단은 음이온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성도 큰 거 하고 17쪽과 16쪽의 대표 원소들의 음이온에 대한 것들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통째로 암기하실 게 있죠. 다원자 이온 또는 라디칼 이온 또는 원자단 이온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원소들은요. 하나의 원소가 안정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고 얻는 관계로 이온이 된 겁니다. 원자 한 개씩의 어떤 이온이 되는 형태겠죠. 특히 음이온은 원자 한 개 될 때는 이름 뒤에 화를 붙여 읽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원자 이온이라는 건요. 다원자 이온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집단 이온입니다. 통째로 암기하셔야 되겠죠.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죠? CO3가 만났을 때에 안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통째로 몇 개를 얻어와서 두 개를 더 얻어와서 얘네 자체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안정한 입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숫자를 꼭 암기,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CO3, E- 이런 걸 무슨 이온이라고 한다? 탄산이온입니다. 음이온인데 화 안 붙입니다. 음이온일 때 화 붙이는 것은 호던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NO3 뭐죠?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냐? 질산이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O4 몇 마이너스예요? E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죠? 황산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있네요. 지금 긴 거 있죠? CH3COO 마이너스. 이런 거 뭐죠? 아세트산 이온입니다. 그렇죠? 아세트산 이온. 이런 것도 있네요. PO4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인산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통째로 기억하셔라. 또 뭐 있어요? OH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런 거는 수산화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 있나요? NH4 플러스 있을 겁니다. 이런 건 뭐죠? 암모늄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일가 양이온이네요. 특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옥소늄 이온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옥소늄 이온이라고 씁시다. 옥소늄 이온, 옥소늄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있죠.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MnO4 마이너스 과망가니즈산 이온 이런 거지. 그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의 이온들입니다. 많이 일어나는 다원자 이온. 혹시요 CaSiO3 여기서 양이온은 뭐고 음이온은 뭘까요? 양이온은 뭐고 음이온은 뭐죠? 여기서 양이온은 칼슘이 금속이죠. 그죠? 금속은 항상 양이온입니다. 칼슘 몇 플러스죠? 모르죠. 모르면 2 플러스예요. 2 플러스. 그럼 음이온은 뭐죠? 음이온은 SiO3. 그럼 SiO3는 다원자 이온이에요. 어떻게 되죠? SiO3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짜리입니다. 그렇죠? 2 마이너스. 왜? 두 개 전기력 합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다원자 이온 이런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의 이온 종류들을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원자 이온에 대한 것들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암기. 자, 이온의 종류 양이온과 음이온과 기본적인 다원자 이온에 관련된 내용 기억하시고요. 특히 여기서 하나 더 좀 참고 보시면요. MnO4- 과망간이산 칼륨은요 색깔이 있습니다. 이 이온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보라색이에요. 보라 색깔의 색깔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참고하세요. 나중에 색깔 쭉 잘 다시 정리할 건데요.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간에 이온의 종류까지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들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